안녕하세요. 방금 발표 마친 안재균 팀장님하고 같은 팀에서 일하는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셰펠라라는 도시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골리앗은 그야말로 2m 5cm가 넘는 거인이었고,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고, 무기로 갖고 온 것은 고작 새총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 있었으면 굉장히 쫄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과 마케터분들께서 마케팅을 접근하실 때 이런 큰 골리앗과 같은 챌린지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은 정말 새총 하나뿐이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새총 하나만으로 이런 괴물 같은 거인을 무찌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런 새총 하나만으로 골리앗과 같은 큰 챌린지를 무찔렀던 다윗의 승부 전략 비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마케터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은 물론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두 갈래의 생각의 강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클래시 오브 클랜의 강이고요. 근데 클래시 오브 클랜이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플래피 벌드의 강입니다. 플래피 벌드는 정말 단기간에 거의 마케팅을 하지 않고도 전 세계적으로 바이럴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플래피 벌드의 베트남의 개발자가 살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정말 중독적이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정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확산됐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보면은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인디 개발사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시 오브 클랜은 막대한 TV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리 풀 스케일 마케팅을 펼쳤는데, 클래시 오브 클랜 이후에 이런 비슷한 모바일 마케팅을 펼쳤던 회사가 성공했던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래피 벌드 이후에도 이런 독특한 콘텐츠, 정말 중독적인 이런 심플한 게임을 만들어서 벤치마킹했던 케이스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강이 흐르는데 나만의 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정말 조금의 창의력과 조금의 재치로도 어느 정도의 마케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크로우라는 게임을 개발한 이 ENP 게임즈라는 곳은 사실 인디 게임사는 아닌데요. 혹시 ENP 게임즈에서 오늘 오셨나요? 안 오셨군요. 오늘도 혹시 이 주변에 배너를 걸고 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스타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아니면 게임사들은 지스타에 참가할 것이냐 아니면 지스타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스타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지스타 행사장 바로 앞에 횡단보도에다 이걸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을 오가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이 게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와 질문들은 정말 마케터분들께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문제들입니다. 부스를 차릴 것이냐 말 것이냐, 다음 달에 있는 컨퍼런스에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스크린에 광고를 띄울 것이냐 말 것이냐, TV를 고려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검색 캠페인을 시작해서 이러이러한 키워드를 내가 점유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은 정말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표 500만 다운로드의 글로벌 캠페인을 하실 경우에 이런 질문과 문제들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특히 세상이 점점 모바일 온리 트렌드로 바뀌고 있고 모바일에서의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마케터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점점 더 쪼개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마케터분들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근본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마케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5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디 개발사들도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요. 슈퍼셀도 마케팅 캠페인을 할 때마다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최적의 메시지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순간에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평범한 마케팅 전략이고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완수한다면 실패할 수 없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모바일 유세지가 점점 쪼개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영어로는 이 행동 패턴이 fragmented 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 모바일에서의 순간순간이 정말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릴 때 한 번의 검색에 미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검색을 맞춰야 이제 구매를 하게 되고요. 백화점에서도 물건을 딱 봤을 때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점점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고 그 관련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그 물건을 볼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고 이렇게 구매로 이어지기 전까지 순간순간들이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순간순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마케터들의 정말 예전부터 큰 숙제였습니다. 키워드를 선정하고 타겟팅을 설정하고 어떤 소재가 효율이 좋은지 A/B 테스팅을 거치고 입찰가를 조정해보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효율이 좋은 네트워크로 예산을 재배분하고 그리고 효율을 분석해서 리포트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최적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겟팅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또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타겟팅을 설정하고요. 이런 사이클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돌아갈 수도 있고 한 달에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부어대는데 정말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의 장점은 이런 많은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준다는 것인데 그 말은 그만큼 매니지해야 되는 시그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들을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메이션과 머신러닝은 구글이 인디 개발사들 그리고 인디 개발사의 마케터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밸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머신러닝을 마케팅에만 적용하진 않습니다. 구글이 최근에 이제 이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곳곳에 이제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광고나 마케팅 이외에 정말 복잡한 문제는 많습니다. 안전한 운전, 그게 그 예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것은 바로 구글의 무인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가면서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차 위에 있는 360도의 카메라가 왼쪽, 오른쪽, 앞, 뒤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고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이제 사거리에서 이 카메라가 이 무인 자동차의 머신이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보는 거랑 정말 다르죠. 100m 전방에 있는 사람이나 차도 다 파악하고 있고
앞에 이제 공사장이 있는데요. 공사장까지 공사장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나가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앞에 이제 경찰차가 있으면은 저게 경찰차라고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스쿨버스가 있으면 속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인지하고 속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낮춰야 될지 올려야 될지,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야 될지 오른쪽으로 많이 꺾어야 될지, 아니면은 깜빡이를 켜야 될지, 이런 세세한 운전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결정들을 기계가 자동으로 결정을 내려주고 최적의 결정들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마케팅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이런 질문들을 머신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구글의 이 마케팅 머신은 과연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 150번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 15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떠오를 건데요. 그리고 180분을 스마트폰에서 보냅니다. 거의 3시간 동안 아니면 3시간 이상 스마트폰에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요. 사람들은 이미 갖고 있는 앱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앱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검색해서 더 많은 지식을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나를 정말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콘텐츠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모바일 웹에서 브라우징도 합니다. 그야말로 모바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많다는 것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케터의 입장에서 더 많은 키워드를 테스트해보고, 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타겟팅해보고, 더 많은 다양한 입찰가를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가 많은 거의 장점인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오토메이션과 머신러닝을 적용한 이 마케팅의 솔루션이 바로 유니버설 앱 캠페인입니다. UAC의 장점은 이 5개 구글이 갖고 있는 유저가 10억 명이 맞는 이 플랫폼에 모두 광고가 이제 게재된다는 것입니다. 이 5개 인벤토리에서 순간순간을 살고 있는 유저들의 그 행동 패턴들을 보고 머신의 도움을 받아서 순간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유니버설 앱 캠페인은 마케터들을 위한 무인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화된 머신러닝을 이용한 이런 광고 상품이 나왔는데, 과연 저희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파트너들, 그리고 마케터분들, 개발사분들께 어떤 밸류를 제공하고 있을지,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저희가 한 달 전쯤 이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일반 캠페인은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과 정말 고민을 해서 이 앱들을 꼭 다운로드 받아야 될, 그리고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매뉴얼리 타겟팅을 세팅한 캠페인이고요. 이 UAC 캠페인은 그야말로 기계가 설정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한 달 동안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도 정말 쉬웠지만, 이 UAC 캠페인은 마케터분들이 원하는 KPI에 큰 임팩을 주고 있었고, 그 원하는 KPI를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케터분들에게 더 많은 ROI를 갖다 줬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좋은 효율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어떻게 이게 자동화돼서 구동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UAC라는 머신러닝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숫자들을 가져왔는데요. 캠페인 설정 소요 시간입니다. 정말 2분이 채 걸리지 않고요. 몇 가지 텍스트 소재만 갖다 놓으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에셋들,
스크린샷이나 유저의 레이팅이나 아이콘들을 가져와서 소재를 자동으로 여러 개 만들어주고요. 유튜브 URL도 연결만 해주시면 동영상 소재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4개 정도의 의사결정만 내려주시면 바로 캠페인이 세팅이 완료됩니다. 기존의 구글의 인벤토리에 모두 광고를 게재하려면 5개 이상, 3개 이상의 캠페인을 생성하셔야 됐었습니다. 근데 USC 캠페인은 하나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타겟팅을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USC의 정말 아름다움인데요. 그냥 캠페인만 만드시면 시스템이 알아서 구글이 갖고 있는 모든 인벤토리의 모든 타겟팅 카테고리에 뿌린 다음에 전환율이 좋은 곳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최적화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0분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캠페인이 런칭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효율이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아까 보셨듯이 무인 자동차가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포착해서 그 시그널들을 다 소화하고 있듯이 사람이 보지 못했던 저희 마케터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인스톨들을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광고 네트워크에 비해서 CPI가 최대 30%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가 그저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밸류를 갖고 있는 USC들을 소형 개발사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 스코어 센터 라이브라고 하는 앱은 스포츠마다 경기 결과를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주는 앱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한국에서 검색 캠페인을 진행하시면서 구글 플레이에서 스포츠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를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스코어를 확인하고 싶은 유저들을 계속 캡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율이 잘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구글 인벤토리를 제대로 활용해서 스케일 있게 캠페인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UAC 캠페인을 해보니까 정말 기대하던 그런 스케일 있는 캠페인이 완성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캠페인 5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와 북미의 캠페인을 글로벌로 이제 스케일 있게 확장한 캠페인을 10분도 걸리지 않아서 생성하였습니다. 그 이제 게임덕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게임하는 화면을 녹화하고 스트리밍하고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앱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분야가 아무래도 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소형 개발사이기 때문에 어떤 타겟팅을 타겟해야 되는지는 물론 알고 계셨지만 정말 그것보다 더 스케일 있게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 타겟층들이 누구인지 모른 상태에서 구글 네트워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요. 정말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양의 스케일과 다운로드가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타겟층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소형 개발사들이 리소스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UAC의 밸류를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right moment, right people, right time에 광고를 게재하실 수 있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베스트셀러인 다윗과 골리앗에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이 갖고 있던 그 역사적인 팩트로 다윗이 갖고 있던 무기가 새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총이 아니라 중장석을 초속 35 초속으로 100m, 200m 전방에 날릴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였고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했던 건데 바로 다윗이 게임의 룰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1대1 격투를 하려면 주먹이나 아니면 칼로 1대1로 격투를 벌이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골리앗이 결투를 요청했고요. 근데 다윗은 결투에 나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를 활용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글도 이런 UAC를 통해서 인디 개발사들에게 전환 하나하나를
비용 효율적으로 퍼포먼스 드리븐한 마케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오토메이션과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이제 개발하였는데요. 이 새로운 그 마케팅 멘탈을 적용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새로운 마케팅 멘탈을 적용하고 난부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는 새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런 새로 나온 혁신적인 기술을 받아들이시고 얼리 아답터가 되셔서 이런 새로운 혁신의 퍼스트 무버가 되셔서 게임의 룰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